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은 작은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독서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감동적인 명언 7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 한 문장이 지금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지식은 얼마나 마음에 닿고 있을까요? 가끔은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이 시대에 한 페이지의 문장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문장은 르네상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읽기는 인간을 충실하게 만들고 말하기는 민첩하게 하며 글쓰기는 정확하게 만든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 짧은 한 문장에 사고, 표현, 기록이라는 인간의 지적 행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내리는 일이고 내 안에 아직 모르던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읽을수록 우리는 더 차분해지고 더 정리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하기는 생각을 꺼내는 일이라면 읽기는 생각을 채우는 일이죠. 충실한 사람은 무언가를 가득 채운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 꾸준함은 책 한 권, 한 줄,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글을 쓸 땐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하죠. 정확하지 않으면 금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말했을 겁니다. 읽기는 우리를 충실하게 하고 말하기는 생각을 민첩하게 만들며 글쓰기는 우리를 날카롭게 정제해준다고요. 책을 읽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거창한 철학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권의 소설, 한 편의 시, 한 문장의 에세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충실해질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책 덕분일 겁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이 단순한 3가지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가장 오래되고도 확실한 도구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읽고 있나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돌아갈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길 위에서 매일 선택하며 걸어가죠. 하지만 과연 인생은 정말 단 한 번뿐일까요? 다음 명언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2번 인생을 산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책은 단지 활자만으로 이루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엔 누군가의 눈물과 웃음, 실패와 깨달음, 어쩌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담겨 있죠. 우리가 책을 펼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내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삶은 나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았고, 다른 언어로 생각했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 낯선 이야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처음 배운 소년의 마음, 전쟁 속을 달리던 소녀의 두려움, 꿈을 향해 뛰었던 이방인의 열정, 실패 끝에서 희망을 다시 꺼낸 노인의 고요한 미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아도 마치 내 이야기처럼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인생을 더 살아보는 겁니다. 책 속 세상은 현실에선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기도 하고 상상으로만 가능한 미래를 살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확장시킵니다. 2번의 인생을 산다는 건 물리적으로 2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 나 자신을 다시 써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국 나를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몸일까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입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허락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일까요? 오늘 소개할 한 인물은 갇힌 공간 속에서도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진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독서다. 말콤 X. 말콤 X는 감옥에서 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갇힌 인생을 살고 있었죠. 물리적인 감옥뿐 아니라 무지라는 더 깊은 벽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감옥은 몸이 갇힌 공간이 아니라 생각이 갇힌 상태라는 걸. 지식은 곧 자유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의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줍니다. 스스로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억압 때문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만 실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책은 그 벽을 깨뜨립니다. 단 한 문장이 수십 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지식은 도끼입니다. 그 도끼는 우리 안에 얼어붙은 생각을 깨뜨리고 닫혀있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말콤 X는 책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직시했고 현실을 분석했으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어떤 벽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수천 권의 책을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까요? 단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진짜 생각하지 않고 있진 않나요? 진짜 자유는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어떤 방은 따뜻하고 어떤 방은 차갑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공간의 크기나 가구의 값이 아니라 그 방을 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은 고대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입니다. 책이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키케로.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다면 그건 단지 존재일 뿐 삶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책이 없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벽은 있고 천장은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도 온기도 없습니다. 무언가 반짝이지만 그 반짝임에 깊이가 없고 잠시 즐겁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공간. 그곳엔 사람이 아니라 소비만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권의 책, 그 한 권이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그 공간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숨쉬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철학이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책은 촛불 같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그 불빛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죠. 바쁜 하루 끝에 소파에 기대어 책 한 장을 넘기는 순간 그 방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각이 머무는 방,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내 안의 나를 다시 만나는 안식처가 됩니다. 책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영혼이고 시간이고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놓여있는 방엔 고요함 속에서도 이야기가 흐르고 침묵 속에서도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방에는 지금 책이 있나요?
책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한 권, 당신의 삶을 비춰줄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그 한 권이 있는 방, 그 공간은 이미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생의 빛을 비춘 단 하나의 존재, 바로 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명언은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독서는 내 삶의 빛을 비춘 등불이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두 눈으로도 두 귀로도 세상을 알 수 없던 그녀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준 건 손끝으로 느낀 단어, 그리고 마음으로 읽은 문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녀는 책 속에서 빛을 보았고, 사람을 만났고, 세상을 느꼈습니다. 책은 그녀에게 등불이 되었고, 그 등불은 무거운 어둠을 조용히 밀어내며 삶의 길을 밝혔습니다. 책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건 단지 지식을 담은 종이가 아니라 마음의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한 줄의 문장, 한 권의 책이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빛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이라는 어둠을, 누군가는 불안이라는 어둠을,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은 어둠을. 그럴 때 책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 놓여 있다가 그저 조용히 한 줄의 빛을 건넵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닿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리로 듣지 않아도 책은 느껴지는 빛입니다. 그 빛은 때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묻습니다.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하지만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오늘 당신이 읽은 단 한 줄의 문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장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문필가 마거릿 풀러의 말입니다. 오늘 읽는 책 한 권이 내일의 사람이 나다. 마거릿 풀러.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오늘 마주한 생각, 오늘 마음속에 남은 문장 하나,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당신 안에 스며들고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는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 나의 생각을 정돈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언어를 찾아갑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줄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그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금방 티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당신을 내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이란 화려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에서 시작되죠. 오늘 읽는 책이, 오늘 마주한 문장이, 오늘 당신이 멈춰 읽은 한 줄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높은 벽, 잠긴 문, 닫힌 창문 너머에 놓인 방. 그곳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권의 책이 놓인 그 방은 곧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장은 미국의 시인이자 은둔자였던 에밀리 디킨슨의 고백입니다. 책 한 권만 있다면
나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에밀리 디킨슨. 책은 이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어디든 데려다 줍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가끔은 글자만 가득한 그 종이 위에서 우리는 상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책은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속엔 상상이 있고 여행이 있고 사랑과 삶,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수천 개의 세계가 담겨 있죠. 감옥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가두는 공간처럼 들리지만 진짜 감옥은 생각하지 않는 상태 아닐까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흐름에 휩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어쩌면 가장 깊은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한 번도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시와 상상력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에게 책은 세상을 보게 한 창이자 마음속 바람이 불게 하는 문이었죠. 책을 읽는다는 건 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울타리를 넘어 어딘가로 떠나는 마음의 행위, 그 여정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삶이 힘겨울 때, 현실이 버거울 때, 세상이 나를 가둬두는 것 같을 때, 그때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열쇠로 우리는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 단 한 줄의 문장을 만난다면 그 문장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책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펼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한 7개의 명언이 당신 마음속에도 하나의 빛, 하나의 문, 그리고 하나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